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S 에코 에너지인데요. 먼저 LS 에코 에너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이라는 것은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당장 괄목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따라서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전력 통신 케이블의 모멘텀도 함께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미래의 신사업 부분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LS 에코 에너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 에너지는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의 추진을 박차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 밸브가 잠길 것을 우려한 부분이 크다 보니 에너지 안보가 크게 대두가 되었죠. 따라서 해상 풍력 발전을 꾀하는 나라가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되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토류 같은 부분은 첨단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들어가는 만큼 전략 자산인데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시대에 무역 전쟁을 한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서 전략 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하면은 우리나라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었습니다. LS 그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등 히토류를 필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문제점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인데 LS 에코 에너지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고 있죠. 전력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 부분을 보면은 전부 베트남과 미얀마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전력 통신 케이블 판매 매출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는 매출 비중이 큰 비나 케이블 또한 CV사가 있는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베트남은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30년에 있어서는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도시화율이 진행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또한 늘어날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전력 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도시화율이 계획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되면은 더욱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이처럼 베트남 도시화율에 따른 기존 사업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것으로 모멘텀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LS 에코 에너지는 베트남에 현재 자회사를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 전력 수출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 국가라고만 해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전력 통신 케이블을 판매한다면 LS 에코 에너지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도시화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동남아 국가들의 현재 도시화율은 수도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울에 많은 인구 밀집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엄청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율 증가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앞서 말했듯이 전력통신 케이블 판매를 한다면 LS 에코에너지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것은 LS 에코에너지 경영진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월 5일 장래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한 공시를 살펴보자면 24년도 신사업인 히토류 사업은 184억 원, 기존 사업은 6,880억 원이죠. 히토류 산업 대비 기존 산업은 97%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25년도에는 24년 대비 히토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을 하여 459억 원. 하지만 기존 사업 부분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히토류 대비 기존 사업은 94%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에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대비 기존 사업은 94%에 해당이 되는데 25년 대비 기존 사업 매출 비중이 같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매출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30년이 좀 되어서야 히토류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저 사업 또한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2030년에는 기존 사업 부분 대비 신사업은 69%. 눈에 띄게 기존 사업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신사업에 비해 매출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신사업인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LS 에코에너지의 신사업인 히토류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신사업 모멘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한 중요도 또한 알아보았으니 그럼 차트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개인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특이하게 14억 원어치 매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16억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하였다 보니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다 받아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11억 원어치 매도를 진행을 하고 외국인은 3억 원어치, 기관은 12억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어제 아래 꼬리가 긴 잠자리형 도지 캔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 이런 캔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은 아래 꼬리와 윗꼬리 둘 다 만들어낸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 부분이 조금 더 길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왔다. 기관이 다 받아주지 못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S 에코 에너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될 점,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 즉 3일선,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 이평선을 모인다라는 것은 아래든 위든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만약 이 11선 이평선을 이탈을 할 시 저번 지지라인 61선까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히토류, 30년부터는 해저 케이블 사업, 또한 기존 사업 부분인 동남아 도시화율에 따른 전력통신 케이블 매출 상승에 기대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저도 궁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LS 에코에너지 끝까지 추적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LS 에코 에너지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